가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25년 3월 24번 지문입니다. 두뇌의 여러 영역에 도움을 주는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두뇌의 여러 영역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상고관에서도 이거 잘 따라왔었거든요.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면서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요. 여러분 복습 분석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 내어서 복습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모의고사 2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동물과 사람에 있어서의 오감의 차이라는 것, 오감이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지문은 제 지문이 되는 거는 소리 내어서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민수쌤은 아마 알 건데 저는 학원에 혼자 있을 때 수업 준비할 때 소리 내면서 수업 준비하거든요. 마치 수업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리 내어 읽는 거에는 두뇌가 지금 자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상고관에서 수업 끝낼 때에도 여러분이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방해 요소가 없으시다면 집에서 한번 소리 내면서 직접 문장을 해석해 보고 직접 관계대명사가 어떤 건지 수업을 하듯이 하신다면 두뇌 자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준비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모던 브레인 스캐닝 테크닉스라는 게 나옵니다. 현대의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라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뇌를 지금 바라보는 기술인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뭐와 같은 거냐면 fMRI와 같은 기법들은 자 여기 주어. 그러니까 fMRI라는 거는 뭔데? 기능적 자기 공명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 별로 중요하진 않겠죠. 어쨌든 이런 현대의 뇌를 관찰하는 기술들은 have revealed,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관찰하다 보니 무엇을 밝혀냈을까? 목적어 대타고 주제문이 팍 하고 바로 등장해요. 무엇을 밝혀냈을까요? 읽는 것은. 어떻게? 큰 소리를 내어서 읽게 되는 것은 직역 먼저 라이터 환히 밝혀줍니다. 많은 영역들, 무엇에? 뇌의 많은 영역들을 환히 밝혀주죠. 자, 이게 직역이고 의역 돌릴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밝아진다라는 거는 활성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활성화시키다 이렇게도 되겠죠?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은 뇌의 많은 영역들을 활성화시킵니다 하면 조금 더 쉬워지죠. 소리를 내어서 하게 되면 읽게 되면 뇌의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쭉 끌고 내려오면 there is intense activity 정말 강력한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there가 의미하는 거는 아마 뇌의 이러한 많은 영역에서가 되겠죠. 이런 뇌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지역들, 뭐와 관련된 associated with pronunciation, 발음과 관련된 그리고 듣는 것과 관련된 영역. 뭘 듣지? The sound of the spoken response인데 이건 그냥 말하게 된 반응이니까 그냥 말이라고 할게요. 말. 발음을 하는 것과 말의 소리를 듣는 것. 됐어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뭐와 관련된 영역들? 발음하고 말을 듣는 것과 관련된 말의 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정말 강력한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강력한 활동이라는 건 뇌가 지금 활성화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강력한 활동이라는 건 뭐고요 하면서 콤마 위치가 오는데 선행사는 요 친구로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말의 소리를 듣는 것과 발음하는 것과 관련된 뇌의 영역들에서는 정말 강력한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활동이라는 건 하면서 콤마 대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굳이 바꿔 쓰게 되면 콤마 and i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고 여기서 하나 더 변형을 해본다면 하나 더 변형을 해본다면 이거 접속사 맞죠? 그러면 접속사고 대명사죠. 그럼 마치 분사 구문처럼 접근하면 생략하고 ing로 바뀌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strengthening 요것도 되겠지. 그때는 콤마 위치가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콤마 위치를 and is로 풀어 쓰고 맞죠? 접속사 대명사를 생략을 시키면 분사구문처럼 그땐 콤마 ing가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걸 고3 때까지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그런데 그 강력한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strengthen, 강화시키게 됩니다. 무엇을 강화시키지? 연결 구조들을 강화시키게 돼요. of 무엇의 연결 구조? 뇌세포들 사이에 연결 구조들을 강화시킵니다. for more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두뇌의 힘, 더 많은 뇌가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뇌세포들 사이에서 연결 구조들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뇌세포의 연결이 뿡뿡뿡 되다 보면은 그 연결이 커지게 되고 연결이 강화되면은 당연히 그쪽 분야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소재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읽기라는 것은 뇌의 영역에 자극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뇌세포의 연결 구조가 강화돼요. 됐죠?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어지더라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도움을 조금 받더라고요. This leads to an overall improvement in concentration. 그래서 이러한 것은 됐어? 문장삽이 괜찮을 것 같아.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 나온 내용 전체가 더 되겠죠. 이러한 것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전반적인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뭐가 개선돼? 집중력 개선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90분이나 70분 동안 집중력이 깨지지 않는데 우리는 소리 내지 않으니 집중력이 깨질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계속 질문을 시키는 거고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집중력 개선에 전반적인 집중력 개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어렵죠? 시작은 머리를 한번 잘 풀 수 있는 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내어 읽기라는 것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또 다른 특징이 아마 나올 수 있겠는데요. Reading aloud, 소리내어 읽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능동이네 뭘 발달시켜? 여러분의 대중, 연설, 기술들. 그러니까 말하는 기법을 발달시킬 수 있대요.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은 즉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은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요구를 하겠지. each 뒤에 단수, every 뒤에도 단수 맞네.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소리내어서 읽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설 기술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죠. 또박또박 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 그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people 다음에 don't often do란 동사가 나와요. 그럼 문장이 나왔는데 앞만 봐도 do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니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됐죠? 뭐 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읽도록 할까? People don't often do. 사람들이 보통 자주 하지 않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읽도록 요구하게 될 겁니다. 뭐 할 때? 분사구문이네. 뭐 할 때? 빠르게 읽을 때. 그러면 when they read 이런 게 있었겠네요. 생략. 이건 생략 안 시켰고. 또는 읽을 때 어떻게? 조용하게 읽거나 사람들이 빠르게 읽을 때 웬만해서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읽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설 기술, 말하는 기술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소리내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좋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silence라는 건 침묵이라는 거고 이 침묵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린 그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추상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해줄 건데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 하면은 사실 문장에서 필요 없는 친구다라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of, 여긴 in이죠. of일 때는 대체적으로 형용사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긴 in이죠. 얘는 부사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압축하게 되면 부사형 silen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형으로 나오면 silence냐 silently냐 이렇게 물어봐요. 전제 조건 in이 없어야죠. 그땐 in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안 그러면 read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silence가. 그렇지? 그래서 in하고 silence가 딱 하지 하나라고 되면 이제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of 뒤에 나오는 추상명사는 대체적 형용사형이지만 in, with, to 별별 형용 전치사들은 대체적으로 부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럼 소리내어 읽기라는 것은 두뇌의 자극을 활성화시킨다는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아이들은 특히 아이들은 여러분도 아이들인가요? 특히 아이들은 should be 수동 장려 받아야 합니다. 뭐 하도록 장려 받아야 될까요? 큰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장려 받아야 되죠.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뇌는 is wired for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 당연히 학습과 연결되어 있겠지? 당연한 거야. 뭘 통해서? 연결성들을 통해서 학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결성이죠? 다시 한번 주관대 비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위치되겠고 함께 생략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과거 분사가 고스란히 다시 수식이 되는 거예요. 연결성을 통해서 학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어 읽도록 장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연결성? 긍정적인 자극들, 굉장히 좋은 자극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결성을 통해서 학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장려를 받아요. 그럼 긍정적인 자극은 뭐고요? 마지막 such as 이를테면 노래를 부르는 것, 뭔가 만지는 것, 그리고 드디어 나왔지 큰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연결성을 통해 뇌가 학습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은 큰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장려를 받게 됩니다. 장려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교육시키냐 무조건 책은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가르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걸 줄 알았었어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을 잘 하시죠. 유 선생님, 박 선생님 말씀 잘 하십니다. 근데 유 선생님과 저의 화법 차이는 분명히 있죠? 어느 정도는 아마 있을 걸 아실 텐데 그 차이는 결국에는 소리를 내어서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유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소리 내어서 읽으신다면 아마 두뇌의 뇌세포들 사이 연결 구조가 활성화가 되어서 조금 더 좋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9번 지문 갈게요. 29번 지문. 운동선수에게 루틴이라는 것은 자신의 수행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 하고 루틴에다가 제가 가로를 치고 습관적인 행동 이렇게 해놨거든요. 잠시만요. 총알 한 번만 갈게요. 루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그냥 루틴이라고만 나와요. 루틴이라는 것은 습관을 의미를 하거든요. 운동선수들에게 각각의 습관이라는 것은 존재해요. 근데 그러한 것은 결국에 자신의 수행에 성공을 이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준비 한번 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름이 이거 빼고 다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미리 안 한 내 잘못이지. 가자고. 미리 말씀드릴까? 이 루틴이라는 건 뭘 가리키냐면은 탁구 선수들 같은 경우가 서브를 바로 넣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튕기다가 바람도 불어넣고. 이게 수행의 성공을 이끈다는 거예요. 수행의 성공이라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거든요. 혹시 예전에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상고관 학생들은 뉴스를 본 적이 있대요. 유명한 농구 선수예요. 저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유명한 농구 선수가 농구 시작 전에 공을 통통통 튕기다가 바닥이 이상해서 그걸 캐치를 해갖고 바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상적인 루틴이라는 게 없었다면 그 선수는 경기 중에 아마 큰일이 났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것들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를 먼저 잡고 변형은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는 마치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랑 똑같아. 해석도 비슷하죠. 허락하다, 가능하게 하다니까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allow로 바꿨어도 투부정사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도록 가능하게 해준다는 건 이렇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help. 근데 help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동사 원형도 봤죠. 그래서 이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help면은 투부정사 됩니까? 되죠. 돼. 그런데 그 투부정사가 생략이 되고 evaluate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더 재밌는 건 허락하다, 그쵸? 가능하게 하다라는 거는 이거랑 비슷해. 뭐뭐 하게 하다.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사역형으로 바뀌어 나와요. 네. 그러면 사역형이면 사역동사 목적어 그때는 동사 원형 돼야 되겠지. evaluate. 그치.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enhance가 improve와 같이 다니죠. 그쵸? 그게 똑같다고. enable도 allow와 help와 let과 같이 변형이 언제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건 문맥을 잘 뜯으셔야 됩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평가하도록 합니다. 경쟁 조건들을 평가하게 돼요. 경쟁 상황이라든지 경쟁 조건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bouncing a ball, 공을 튕기는 것은 됐니? 동명사 주어 느낌인데 동명사 주어 여기 수일치 단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공을 통통통 튀기는 거야. 어디에서? 배구 서비스 루틴에서 그냥 배구 서브 넣을 때 공을 탕 튕기는 이러한 활동, 그쵸? 목적 없는 이러한 활동이라는 것은 제공합니다. 서브를 넣는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한다? 지금 서플라이는 공급한다인데요. 그게 제공한다. 결국에 돌린 거예요. 그게 제공합니다. 서브를 넣는 사람에게 무엇을? with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해요. 뭐와 관련된? 공, 경기의 바닥, 그리고 무엇의 상태? 자신의 근육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 공을 탕탕 치면서 공에 바람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그럼 공을 교체해야지. 공을 탕탕탕 치다가 오른쪽 어깨가 좀 아픈데 그럼 왼쪽으로 서버를 넣어야 되나? 이런 거를 지금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라는 것은 문장 삽입 조심하시고 can, 그러고 나서 be used to 부정사. 됐죠? 알고 있죠? 비동사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ing로 바꾸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되니까 문맥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거푸문은 나눠죠, 제가. 이러한 정보는 그러고 나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prepare for, 준비시키기 위해서. prepare, 준비시키다.
자신의 서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용이 될 수가 있대요. 그쵸? 그럼 잘 서브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문장은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아요. 뭐 이상은 없습니다. 미리 체크를 할까요? 미리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 adjust가 여기서 계속 나오게 될 건데요. 조정하다. 그리고 fine tune이라는 것도 저는 이것도 조정하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좋겠어. 근데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 기타 튜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음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fine이라는 거는 섬세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섬세하게 조정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의미는 지금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것도 조절하다라고 돼 있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말이 안 겹치겠다. 조절하다. 여기는 조정하다. 근데 의미는 뭐 결국에 뭐 그거나죠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반복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만큼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계속 일상적인 그런 활동, 스포츠를 하게 될 때 그런 활동이라는 것은 또한 그러면 또 다른 기능이니까는 문장삽이 또 좋겠지. 얼수 하나 때문에. 또한 enable, 시작 구조가 비슷한데 흐름이 조금 바뀐다는 거네요. 가능하게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조절을 하고 조정하도록 합니다. 무엇을? 자신의 준비 과정들을 조절하고 조정하도록 한대요. 즉 준비 과정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무엇에 기반하여서? 그러한 평가들을 기반하여서라고 얘기를 해요. 뭐에 기반하여? 그런 평가에 기반하여. 그럼 그런 평가가 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평가라는 것은 대회의 상태, 경쟁의 조건을 평가를 하면서 바닥이 괜찮은지, 공은 얼마나 괜찮은지 이런 거를 지금 평가하고 나서 서브를 넣을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다 그걸 의미를 하겠죠. 위에 나왔던 평가 요소들에 기반해서 준비 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런 거야, 수인아. 상대 선수가 여기 있네. 공을 탕탕 튀면서. 그럼 나는 저쪽에다가 넣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가 상황을 기반하여 준비 과정을 조정하도록 하고 또는 in pursuit of a particular competitive goal 무엇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줄까? 특정한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정한 경쟁적인 목표는 또 뭘까요? 서브를 어디다 넣어야 할지, 그치? 그래야 서브를 못 받겠지? 저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것을 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평가에 기반해서 준비 과정들을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며 조절해 나가기도 합니다. 소재 정리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쉬워요.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요.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This adaptation. 이러한 adaptation이라는 거는 무엇을 포함할 수도 있다? 여기서 또 adjustment가 나온가요? 일단 이러한 적응은 여기서는 왜 적응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 평가에 기반해서 준비를 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서브를 넣을지 적응해 나가야 되겠지 이거라고. 그래서 계속 이러한 적응은 또 뭐냐 계속해서 느낌 잡으시라고요. 이러한 적응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할 수도 있죠? 조정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하면서 to를 끌고 나왔어요. adjustment to 이렇게 나왔고 다음 문장에서도 adjust to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렇게 to. 그럼 이것도 똑같은 위에 있는 to하고 똑같습니까? 글쎄 여기서의 to는 투부정사의 to겠지? to achieve 이렇게 달리니까 두 가지 쓰임이 다르다라는 거. 위에서 to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to일 것이고 얘가 전치사니까 얘가 ing가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걸 노린다는 거 조심하시라고. 됐죠? 쓰임은 다르다. 이러한 적응은 또 조정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 상태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이벌, 상대편 선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할 수도 있고 경쟁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내부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상대편이 저쪽에 서 있으니까 나는 저기에다가 서브를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 내부의 영향력은 뭐고요? 주관대. That can affect performance. 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부적인 영향력들도 결국에 조정해 나갈 수 있어요. 마음가짐, 그렇죠?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또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이게 수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냥 경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부적인 영향력, 그런 마음가짐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Just like, 마치 모처럼, adjusting, 조절해 나가는 것처럼 레이스카 엔진을 조절해 나간대. 그럼 이거는 그 뭐 경기용 자동차겠죠. 카레이서 같은 거예요. 이런 자동차 엔진을 조정하는 것처럼 왜? 어디에 맞춰서? 그런 상태, 조건들에 맞춰서 어떤 조건들? 길, 공기의 온도, 그리고 날씨와 같이 이러한 거에 대한 상태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동차 엔진을 조정한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보여요. 카레이싱을 저도 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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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기 전에 자동차 레이서들이 엔진을 붕, 붕, 엑셀을 계속 밟고 있거든요. 방, 방. 왜냐면은 그거는 도로의 상태에 맞게 자동차 마찰력의 표면을 뭐 조금 강화시킨다든지 길이 미끄러우니까는 일부러 타이어에 뭐 그 수분을 날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마 엔진을 지금 조절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루틴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있어서? 레이서들에게 이것도 루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루틴이라는 것들은 결국에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경쟁적인 요소들을 다 조절해 나가는 거야. 그치? 경쟁적인 요소들 다 조절하는 거 맞지? 바닥도 한번 느껴보고 공의 뭐 강직도도 느껴보고 서브를 어떻게 넣을지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 전부 다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몇 분이 이해를 하셨는데 농구 통통 튕겼던 거 그것도 결국에 다 루틴이었던 거고 그 루틴을 통해서 프로퍼한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도 나중에 체육 활동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배구공을 계속 뭐 통통 튕기는 친구가 있으면은 아 제가 지금 조절해 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조심하시면 좋겠죠. 네, 이게 29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30번도 안 어려워요. 30번은 문장 구조 하나가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30번 주제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마케팅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주제문을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셨겠지만 소비자에게 강매를 합니까? 그럼 강매를 하면은 나중에 그게 후폭풍이 어떻게 올 줄 알아요? 그렇죠? 오히려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꼭 맞는 물건을 팔고 그들에게 꼭 맞는 접근법으로 다가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것이 아닌 심리를 파악하는 마케팅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promotion. 자, 요게 이제 홍보라는 뜻인데요. 광고라고 해도 괜찮아. 홍보. 홍보는 deals with, 다루다라는 뜻이죠. 홍보는 다룹니다. 이 만약에 with가 없이 타동사로 나오면 그때는 거래하다라는 뜻이고요. 홍보는 다룹니다. 무엇을? 소비자 심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닌 거네. We can't force people to think one way or another way. 생략됐다라는 거. 우리는 강요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또는 저런 식으로 생각해.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에게 다가갈 때 저처럼 바라보고 물건을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특한, 스마트의 표현이죠. 똑똑한 마케터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지? 목적어 that. 무엇을 알고 있죠? 이제 한번 펜 한번 돌려볼게요.
무엇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영특한 마케터는 무엇을 알고 있다? 야, 홍보라는 것은 또 나와 또 비동사 used to 부정사 홍보는 사용이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가 사용이 되는 거야. 어?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솔직하고 가장 간단한 패션, 방식으로 앞으로 이 친구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되게 많이 나와요.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게 가장 솔직하게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홍보지. 그러면 홍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홍보는 사람들에게 딱 맞춤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라는 건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을 하면 doing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예요. 좀 어려운 말로 이런 걸 대동사라 불러요. 쌤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대명사가 대신 쓰는 명사죠. 대부사는 앞에 나온 부사를 대신 쓰는 부사예요. 그러면 대동사라는 건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받아주는 동사인데 두의 계열은 지금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의미를 하는 건 뭘 말하는 일반 동사냐면 앞으로 가면서 일반 동사처럼 보이는 애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 프로바이팅을 의미를 했던 거네요. 그런데 프로바이팅의 목적어가 없어요. 쏘는 부사잖아요. 똑똑하십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쏘 대용이라고 해요. 쏘 대용? 대신 사용하는 거? 뭘 대신 사용하는데? 프로바이드가 프로바이딩으로 오고 프로바이딩의 목적어가 information in the most clear, honest and simple fashion possible 이렇게 왔던 건데 근데 그걸 지금 다 쓰기 귀찮고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여기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위에 나온 것도 또 끌고 나오는 거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sales goes up.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은 무엇의 가능성? 증가시키게 되는 건데 뭘 증가시키냐? 늘어나는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증가인가요? 수익의 증가의 가능성은 여기가 주어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가능성은 상승합니다. 즉 수익은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에게 맞춤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 홍보는 소비자 심리야. 즉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내야 하겠지. 그래야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전달하겠지 하면서 여러분 처음 보는 문장 같은데요. Gone are the days. 직접적으로 문제는 안 나올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구조만 3개를 따져놓고 보게 되면 아가 지금 복수로 나와요. 그럼 주어가 gone입니까? 그럼 주어가 gone입니까? go는 과거 분사 형용사인데요. 그쵸? 그러면 지금 원래 이 친구가 얘하고 어울리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The days. 그치? 그럼 원래 문장은 뭐냐면 The days when 쭉쭉쭉쭉쭉쭉쭉쭉 are gone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the days와 a가 멀리 떨어져 있지.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지. 보기 싫지? 그래서 가급적 붙여 놓으려고 뒤에 있는 애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어려운 말로 도치라고 얘기를 해요. 도치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도 써요. 그래서 가버렸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얘가 주어니까 수일치를 아로 맞췄고
when부터 시작해서 purchasing something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시간 명사 개념을 꾸며주네. 그러면 관계 부사의 when의 쓰임이 되겠죠? 뒷문장 완전해요. 또 하나, 단어는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이 나오니까. when 문장을 보면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the consumer를 A라고 한번 해볼 거고 into B 이런 구조가 for the consumer into purchasing something 이 구조로 나와요. 외우는 걸 적극 추천드릴 거예요. 물론 시험 범위니까 외우겠지만요. for A into B라고 말하면 ful이 바보 멍청이 똥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일 때는 속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A를 속여서 B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A를 속여서 B하게 해요. A를 속여서 B하게 하다. 그래, 그래서 지금 D자리를 보고 있구나. 맞아,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게 좋아. 해볼까요? 이런 날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는 없어요. 어떤 시기? 광고라는 것들이 홍보가 만들어졌던 때는 사라졌습니다. 홍보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없어요. in order to 부정사, 이거 so as to 부정사네. 뭐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 소비자를 속여서 무엇인가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됐지? 소비자를 속여서 뭔가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광고요, 홍보요, when 뒤에 나오는 promotion, 홍보라는 것, 소비자들을 속여서 무엇인가 사게 하던 그런 날들은 사라졌습니다. 옛날엔 그랬다라는 거죠. The long-term effect, 장기적인, long-term, 장기적인, 되게 많이 나와요. short-term, 단기적인.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에? Getting a consumer to buy something they did not really want to or need. 와, 문장 엄청 길다. 잡고 가자. 야, 이만큼 가려졌어. 주어는 누구고? 얘가 주어. 동사는 어디 있고? wasn't 굿에 있고요. 됐죠? 지금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 되겠죠. 장기적인 영향은 뭐 하게 하는 장기적인 효과일까? 그게 뭘까? 잡아보면 get,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예요. 투부정사 구조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사역동사 구족하십니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그런 구조처럼 get은 투부정사를 받아치고 나오죠. 그리고 something 다음에 문장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want나 need의 목적어가 안 보이네. 그럼 want나 need의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면서 나왔겠네.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예리만. 그래서 길어지죠. 계속해서. 이제 내용으로 접근해 볼까요? 장기적인 효과는 무엇에? 그래. 이렇게 하게 하는 건데 소비자가 무엇인가 구매하게 하는 장기적인 영향. 어떤 것을 구매하게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무엇인가를 구매하게 하는 장기적인 영향. 이게 뭐야? 이게 이거네. For the consumer into purchasing something이죠. 소비자를 속여서 뭔가 구매하도록 하는. 사실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장기적인 효과는 실제로 wasn't 별로 좋지 않았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뭐 이게 직접적인 예는 아니겠지만 그냥 한번 분위기 한 개 한번 시켜볼게요. 선희쌤 아까 오셨잖아요. 선희쌤이 저 보자마자 살 좀 그만 빼! 맨날 잔소리 하시거든요. 맨날 잔소리 하시네요. 한 번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나 여자친구 어떻게 살 거야? 맨날 또 그러시죠. 맨날 걱정하세요. 그래 한 7년 뵀거든. 선희쌤이랑 좀 그만큼 오래되긴 했죠. 어쨌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홍보 마케팅을 봤냐면은 그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어요. 옛날에 막 76kg 때 막 그럴 때 형 아직도 안 살 거야? 라는 이렇게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그건 교묘하게 심리를 뭐 작용하긴 했겠지. 그 내가 그 약을 샀거든요. 한 40만 원치를 산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살이 안 빠졌어요. 단 하나도 오히려 더 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사실 내가 원하긴 했겠지만 다른 입장으로 보면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물건을 내가 팔게 되면은 이건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 거 사. 1,000만 원 해줄게. 뭐 사봤자 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한번 샀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뭐라 그래요? 속으로 욕을 빨빨 하면서 그냥 어휴 막 강매하고. 그럼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문장. 소비자들은 실제로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자 또 크게 묶어볼까요? fooled once네요. 얘가 동사인가요? 그럼 얘가 동사면 얘가 명사 목적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속였다? 누구를 속였냐고. 그럼 이거 뭐야? 주관대 비동사 사뿐히 생략됐네. 이렇게. 그러면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니 수동이니까 명사 목적어 없겠지. 실제로 소비자들은 자 어떤 소비자들? 속았던 소비자. 언제? once. 예전에. 그 이전에 속았던 소비자들은 can do damage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자료에서는 이렇게 묶여있는 do의 명사 목적어네요.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피해를 줄 수 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관점으로 봐도 되긴 하겠지만요. 일단 여대로 갈게요. 데미지의 목적어가 안 나오고 말이 좀 복잡해지네요.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수익성에 피해를 끼칠 수 있대. 왜?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relate to 이렇게 나와 있나요? 뭐 이렇게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 하는데요. 보통 relate 하면 관련 짓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relate 다음에 A to B라는 구조가 나올 때는 말하다예요. 전달하다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말하다라고 그냥 표현합시다. 쉽게. 그러니까 원래 relate는 관련 짓다라는 뜻인데 to를 끌고 나오게 되면 전달하다,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소비자들, 예전에 한 번쯤은 속았던 소비자들은 판매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since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말할 거거든요. 자신들의 경험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거거든요. 야 거기서 사지 마. 야 강매하더라. 야 나한테 쓸모도 없었던 물건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엔 판매율은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instead 그 대신에 마케터들은 아까 나왔던 클레버 마케터인가 봐요. 그 마케터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that their goal is to identify 하는 것이래. 돌려볼까요 이제요? 그 마케터들의 목표는 무엇이더라? is to identify 하는 것이더라. 됐어요. 마케터의 목표는 뭐야? 물건을 파는 거니? 그게 아니라고. 마케터의 목표는 물건을 미친 듯이 파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야. 식별하는 거겠지. 알다?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는 그 확인하다라고 돼 있죠? 편한 걸로 하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건 강매? 아닙니다. 이제 소비자들을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비자? 주간에 쭉 나오나요? who are 어이구 뭐 길게 오는데 좀 이따 끊게. 어떤 소비자들?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뭐 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인식할 소비자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뭐 이게 뭐 진가를 알아보다 뭐 그렇게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워낙 뜻이 많아요. good 뭐 제품이라고 할까요? 물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즉 마케터들이 팔려고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진가를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들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to promote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홍보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누구랑 병렬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의 목표는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목표는 뭐 하는 것이야? 홍보하는 거예요. More the good or service in a way. 자 여기서의 대은 뭔가요? 뭐 관계사인가요? 접속사인가요? 제 생각에 그 제품인 것 같은데요. 형용사.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이런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That makes the value clear to the consumer. 어떤 방식으로 주간대 등장, 관계부사의 대용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위치가 되는 거죠. 뒤에 동사 나오니까. 만드는 방식으로. 무엇을? 그 가치를 분명하게 만드는 방식. 거의 나왔어.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품의 가치예요. 그렇죠?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마케터들의 목표입니다. 뭔 말이죠? 마케터들의 목표 첫 번째, 자신이 팔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진가를 알아볼 소비자들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잘 맞아. 아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해야 되겠죠.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가치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표현이 조금 웃겨요. 따라서 마케터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노후의 목적어예요. 어디에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따라와봐 알려줄게.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맞네요. How they should reach them. 의주시동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마케터들은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한다? 쌤 이게 뭔가요? 아 위에 나와 있었잖아. 자신들의 제품의 진가를 알아줄 소비자들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어디에 소비자들이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홍보해야 되죠. 내가 그 소비자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이게 고스란히 내려오게 되면서 끝납니다. 함의줄은 괜찮겠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케터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매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을 확인해 보고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 그래서 윗내용을 다 끌고 내려오시면 30번 지문은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추상적으로 어려울 지문 31번입니다.
아, 그치?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 24년 3월 21번도 했잖아, 철학 지문. 그치? 어려운 거 아니에요. 플라톤의 관점으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려운데요? 아직 제목밖에 안 읽었다. 그리고 선배들은 인정하는데 영어 지문에서 별별 철학자가 다 나와요. 이번에 고3 선배들한테 데카르트 얘기 나왔거든요. 작년 고2 선배들한테는 홉스 지문이 나왔고요. 근데 저는 과학 지문에 솔직히 좀 약해요. 그냥 뼛속 문과다 보니까. 근데 저는 원래 철학을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은 이 얘기 하겠네. 알아요. 미리 전달할게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실제 합니까? 무슨 철학적인데요? 당연히 철학적으로 가야지. 철학 지문인데 과학적으로 가? 플라톤의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플라톤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면의 것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의 행복론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플라톤의 행복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속으로 울 수도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분필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게 아름답냐? 아 그래? 그러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 아름답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별이 되게 아름다운데요?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거로 보면 안 돼요, 이 지문은요. 아름다움은 내면을 봐야 돼. 그럼 다시. 예림아, 아름다움은 내면으로 봐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구체화가 될까 안 될까? 그걸만 기억하시면서 들어오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기 막 숫자 5, 삼각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제발 겁먹지 마시고. 플라톤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신 나왔고요. when의 부사절의 영향은 여기까지 오네요.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말이죠.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when, 뭐 할 때? 그래, 너가 볼 때, 무엇인가 볼 때 하고 주간데 그게 뭐지? 요렇게 strikes you as beautiful. strike 하면은 뭐 때리다, 뭐 일격을 가하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는 아마 뭐 감명을 주다, 뭐 이런 아마 의미일 거예요. 머리를 얼얼하게 하다,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볼 때, 자 어떤 건데 감명을 주는 무엇인가를 볼 때, 너를 감동시키는 무엇인가를 볼 때, 뭐로써?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서 너를 감명시키는 무엇인가를 볼 때, 굉장히 예쁜 것을 볼 때, 야, 너는 실제로 그냥 보고 있는 중이야. 무엇을? 부분적인 리플렉션을 보고 있는 거일 뿐이야. 여러분 표현을 빌려야 되겠네요. 반영이라고 돼 있네. 부분적인 반영을 보고 있는 것이야. 선생님 뭔데요? 조금만 더 하고 가자. 무엇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인 반영을 보고 있는 것이야. 즉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부만 보는 거야. 일부. partial, 부분, 일부. 됐죠?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부, 그 단편만 보는 거예요. 단편. 마치 모처럼 오늘 고3 선배들 모의고사에서 이 내용이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마치 모처럼 just as, 마치 모처럼 아까도 그 29번 지문에서 나왔었죠. 그 자동차 레이싱. 마치 모처럼, 그림처럼, 또는 심지어 사진처럼, 그러한 사진이나 그림이 오로지 포착하는 거일처럼. 캡처, 포착하다, 사로잡다. 뭐만 포착하지? 진정한 것,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일부만 사진이 담는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에 넌 단편만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선배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사진 복제술과 관련된 전통의 파괴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되게 멋있는 사진을 찰칵하고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좀 봐봐봐 멋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 이 지문에서는 이게 뭐가 멋있어? 공기도 느껴지지 않고 그 풍경에 있는 바람도 느껴지지 않고 그 풍경에 있는 새소리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뭐가 멋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쵸? 사진이나 그림은 일부만 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을 일부만 담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부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100% 온전히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소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 것의 단편만 지금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단편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죠? 글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요. 행복이란 무엇이죠? 정의하기 어려운데요. 진정한 아름다움 정의하기 어렵죠? 철학 지문은 늘 이렇게 시작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그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잠깐 안녕.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has no particular color, shape or size.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나머지 예시가 이해가 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has no 부정어 같이 들어오시고 동사랑 진정한 아름다움 없어. 특정한 색깔, 특정한 모양, 특정한 크기 그런 건 없어. 진정한 아름다움 외적인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색깔, 모양, 크기 이게 외적으로 보이니?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색깔과 크기와 모양이라는 게 없는데 아까 예림이가 얘기했죠. 구체화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됐죠? 내면을 바라봐야 되나 봐. 그래서. 됐지?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what 하고 불완전한 문장 콜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거 보어예요. 플라톤 씨가 뭐라고 부르는 것? 뭐 아름다움의 형태라고 부르는 건 미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플라톤 씨가 아름다움의 형태, 미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어떻다? 구체화가 불가능해요. 아름다운 것의 단편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왜? 진정한 아름다움은 구체화가 될 수 없거든요. 즉 단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를 다 볼 수 없죠. 왜요? 전체가 없으니까요. 일부만 지극히 바라보는 거죠.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실제 존재하는 것을 일부만 담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에는 아름다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편만 바라봐. 따라서 진정한 아름다움 그런 건 찾기는 힘들어. 됐지? 조금 있다가 제가 영상 종료하고요. 이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제가 살짝 언급만 해드릴게요.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구체화가 안 돼.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야? 추상적 개념이야. 추상적 개념. 됐지? 끝.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이 다음으로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끝이라고요. 그럼 예시만 잘 파악하면 진짜 끝이고. 됐죠? 진정한 아름다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뭐처럼? 숫자 5처럼요. 제가 여쭤볼게요. 구체화가 되는지. 숫자 5 좀 한번 그려보실래요? 거기다가. 오케이.
이상하다. 만약에 숫자 5가 구체화가 돼 있다면 모두가 다 똑같은 5를 써야 됐었는데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지금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쓸래요. 이것도 5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5라는 것 자체는 구체화가 안 되네. 아직도 모르겠어? 부탁할게. 서연아, 나 부탁 들어줄 거야? 연필 가져올 수 있어? 구체화가 되니까. 그치? 5 좀 가지고 와. 숫자 5. 들어준다며. 빨리 갖고 와. 구체화가 안 되네요. 그쵸? 추상적인 개념인 거 맞죠? 이제 예시로 갈 거예요. 여러분은 can make drawings? 그림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무엇에? 숫자 5의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어. 방금 그리셨잖아. 무엇으로? 파란색이나 빨간색 볼펜으로 직접 숫자 5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big or small, 크거나 작게 숫자 5의 크기도 다양하게 우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러나 the number 5 itself, 숫자 5 그 자체는 is none of those things. 또다시 부정어. 숫자 5 그 자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한 것들에 속해 있지 않아. 응? 그러한 것들에 속해 있지 않아? 무슨 말이야? 빨간색, 파란색, 크거나 작은 것으로 정의할 수가 없지. 왜? 숫자 5는 사람마다 다르잖아. 구체화가 안 돼 있잖아. 추상적인 개념이니까는 빨간색, 파란색, 큰 거, 작은 거 이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한 것들 중에 그 어떤 것에도 소속돼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숫자 5는 없어.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 그게 뭐야? 추상적이다. 됐지.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뭐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숫자 5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아름답습니까? 수인이에게는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는 있죠. 저한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아름다움은 정의하기 어려워요. 왜? 눈에 대놓고 보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뭔가 묘사할 수도 없고 숫자 5처럼 우리의 추상적인 개념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일부 단편만 보여준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Think of the idea of a triangle,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생각해 볼까? 어떤 생각? 야, 예를 들어서 삼각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삼각형? 뭐 한번 해보지 뭐. 부탁드릴까요? 삼각형 하나씩 그려주실래요? 저도 그릴게요. 수학 선생님이다. 오케이. 오케이. 잘 봤어. 예. 오케이. 이거는 정삼각형을 그리셨네? 이상하다. 삼각형이라는 개념도 구체화되지가 않네.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나 보다. 어떤 내용 나올 줄 알겠지? 비록 삼각형은 has no,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색깔, 특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디 갔어? 삼각형은 어쨌든 lies within 하잖아. lie, 거짓말하다 아니고요. 놓여있다라는 자동사예요. 전치사 깔고 들어와야 되겠죠?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lay 하면은 놓다 두다라는 타동사고요. lie 하면 놓다 두다 놓여있다 놓여져 있다라는 자동사입니다. within 없습니까? 큰일 납니다. lies가 lace로 바뀌나요? 큰일 납니다. 조심하실게요. 삼각형이라는 것은 특정한 색깔이나 크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디 안에는 있구나. 어디 안에 있겠어?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겠니? 그림 다 그렸잖아. 그치? 어디 안에 있어? Each and every triangle you see. 그 하나하나의 삼각형 속에는 있겠지. 이 see의 목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그 삼각형 속에 삼각형의 개념은 놓여져 있는 거겠죠. 여기서의 it은 the idea of triangle이겠네요. 제가 아까 삼각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삼각형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보게 되는 삼각형 속에 있겠지. 그러면 약간 추상적이죠. 확실히 머릿속에 있는 거 맞죠? 따라서 플라톤 씨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목적어 대생략. The same,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되더라. 어디에서도? 아름다움에서도 적용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true 하면은 진짜의 그렇게 해석할 거죠. 괜찮습니다. 비동사 true of 하면은 어디에서 적용되다, 뭐뭐에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비동사 true of가 떠 있죠.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똑같은 것은 아름다움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럼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도 함의추론이겠죠. 아름다움, 구체화할 수 없으며 추상성을 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마치 뭐처럼? 숫자 5와 삼각형이라는 개념처럼요. 따라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게 되는 아름다운 것 속에 놓여있지. 즉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네. 그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개념은 단편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 못했을까 봐 한 번 더. 아름다움의 형태, 이 미의 형상이라는 것은 똑같아. 어쨌든 놓여져 있잖아. 어디에? each 뒤에 단수, every 뒤에 단수. 목관대 생략 구조 똑같아. 여러분이 보게 되는 아름다운 것 하나하나에 놓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따라서 주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들어가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더라. 됐죠? 위에서 두 번째 문장 is은 the idea of triangle, 삼각형이라는 개념이라는 것도 삼각형 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이라는 형상, 아름다움의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아름다운 것 속에 놓여 있는 거니 그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구체화 불가능, 우리의 추상성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31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괜히 플라톤 하게 되면 딱 겁먹죠. 근데 죄송한데요. 다음 24년 6월에서도 철학 지문 나옵니다. 근데 더 심오하고 숭고하게 나오거든요. 철학짐은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 더 32번입니다. (32번) 자녀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죠? 관찰을 공유하실 분이 가장 좋겠습니다. 직접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겪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저도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고요. 분필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초등학생 애들이나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울거든요. 막 친구랑 싸우고 막 울어요. 그럼 내가 그러지. 일로 와봐. 왜 울어? 달래주려고. 왜 울어 왜? 그냥 하염없이 우네. 입도 꾹 다물고. 왜 우냐고. 아니 네가 왜 우는지 알려줘야 내가 해결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고. 왜 우냐고. 야, 오늘 왜 그렇게 셀쭉해? 오늘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얘기해봐. 아니야. 얘기를 하라고. 아니야. 그냥 그런 일 있어.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주지. 이러면 싸움만 나요. 그럼 어떻게? 그냥 공유만 해. 뭘? 관찰한 걸 공유하라고. 어떻게? 저 새끼가 울고 있네? 관찰. 공유하라. 쟤 울어요. 이게 아니라요. 아유 울었구나. 아유 그래 뭔 일이 있었나 보네. 그래 눈물이 흐르는 거 내가 봤는데 왜 많이 힘들었나 보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유 어떡해 하고 토닥토닥 이렇게 하라는 거겠죠. 결국엔요. 됐죠? 너 왜 울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as 문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when의 느낌인가요? 뭐뭐 할 때 여러분이 listen to 항상 같이 들어오죠? 듣게 될 때. 자, 뭘 듣지? 여러분의 아이의 말을 들을 때.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지? in emotional moment, 감정적인 순간에 있는 아이의 말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북받치나 봐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의 아이를 말을 잘 들을 때 주제문 바로 던지네요. Be aware.
자, 알고 계십시오. 무엇을 목적어 대 무엇을 알아야 할까? aware, 인식하는, 알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원래 비동사 aware of를 쓰거든요. 대신 나왔다라는 건 문장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공유하는 것. 느낌 온다. 맞지?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야, 그냥 공유하는 것이. 무엇을? 그냥 별건 아닌 간단한 관찰들을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보다 asking questions, 질문을 하는 것보다. 자, 이거 병렬 어떻게 돼 있어요? ing 병렬이죠. 아까 이나보고 2학년 선배가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왜 ing예요? 비교 대상을 보라. 비교 대상은 서로 같아야 되지. 뭐라기보다, 질문하기보다 to get a conversation rolling. 이거는 뭐 우리의 욕심인가 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롤 자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분사로 썼지만 명사 목적어 안 나온 것처럼 보이고요. 대화가 굴러간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돌리면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관찰을 공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울었어? 응? 현우가 때렸어?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얘기해봐. 왜? 부끄러워? 다 조용히 하세요. Listen to her. 이거 말하겠습니까? 결코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랬구나. 그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관찰 공유입니다. 됐죠? 그럼 끝났어요. 물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아이에게 Why do you feel sad? 야, 너 도대체 얼굴이 왜 그 모양 그 꼬라지야? 아닌가요? 아니군요. 너 왜 이렇게 슬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 and 그리고 그녀는 may not have a clue. 네? 그녀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표현에서는 짐작조차 못한다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아마 그 아이가 왜 슬픈지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춘기인가요? 여기서 she는 아이가 되겠죠. 왜 그렇게 슬퍼 보여? 나도 몰라. 그렇죠? 단서조차 없을 수 있죠. 짐작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슬픈지 모르나 봐요. As a child, 그래 이제 아이의 관점으로 보자고. 아이의 관점으로서 보면 솔직히 그녀는 가지고 있진 않아.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뭔 말이야? 대답이 안 떠올라요. 여기서 answer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어디 끝에? 그녀의 혀 끝에 대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혀 끝에 대답이 안 떠올라? 즉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이라는 것은 복잡 미묘한데 왜 슬픈지 딱 얘기를 하라? 글쎄, 혀 끝에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즉시 대답은 못할 거예요. Maybe she's feeling sad about her parents' argument, or because she feels overtired, or she's worried about piano recital. 아마도 그 자녀는 좀 슬픈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뭐에 대해서? 부모님의 주장들. 그래서 예전에 주장이라는 건 말다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부모님들의 말다툼과 관련해서 좀 슬퍼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 뭐 말다툼과 관련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싸워서 슬퍼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부모님의 말다툼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왜냐하면 그녀가 그냥 너무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she's worried, 걱정할 수도 있겠지. 무엇에 대해서? 피아노 대회에 대해서 그냥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 그 원래 이게 암송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냥 대회일 것 같아요. 피아노는 암송할 수 없으니까. 그럼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있을 때 피아노 대회가 너무 불안해서 슬퍼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네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오히려 감정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may 할 수도 있고 may not be able to 이렇게 뭐야 말장난치네. 하지만 I는 설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죠. 됐지? 그러니까는 표현을 좀 돌리면 좋겠죠? 이러한 것의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 못 할 수도 있어. 즉 아이들이 자신이 슬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건 다 뭐 한 거예요? 이거 지금 asking questions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슬픈지 않은지를 제대로 대답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해결책은 아니겠죠. 자, 계속 갑니다. and 그리고 심지어 뭐 할 때 아이가 떠오르지 않을 때 come up with 하면은 떠올리다. 아이가 대답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슬픈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아까는 피아노 대회 때문에 슬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대답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솔직히 아이는 또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 무엇을? 목적어 that The answer is not good enough to 이거 enough to 부정사 그 대답이 좋지 않구나. 충분히 뭐 할 정도로 정당화할 정도로 그러한 감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그 대답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이죠? 정말 슬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엄마가 물어봐요. 슬픈 이유가 진짜 모르겠는데 자꾸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럼 뭐라도 어거지로 대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슬픈 이유를 정당하게 그 대답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괜히 그렇게 말했다가 오히려 혼내면 어떡하지? 왜? 애초에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대답 떠오르지 못해서 걱정할 수도 있겠죠. 제 생체 시계는 변함이 없네요. 제가 원래 정규 수업은 7시까지거든요. 지금 딱 7시 되기 2분 전이니까 이렇게 슬슬슬 형준아 퇴근해라 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정신 차려 오영준. 너는 3시간 더 해야 돼. 왜 소연아? 뭘 놀라? 원래 이런데. 걱정? 웃기고 앉아있네. 그러면 수업 다시 말까요? 계속 갈게요. Under these circumstances. 이거 어렵나요? 이거 환경이란 뜻이거든요.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circumstance. 이거는 뭐 안 외워도 돼. environment랑 조금 달라요.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이 좀 다르긴 하면 그건 몰라도 되고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말이 좀 어려우면 상황이라고 해도 괜찮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series of questions 뭐 일련의 질문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은 몇 가지의 질문들 왜 슬퍼? 왜 울어? 얘기 좀 해봐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수의 질문들, 몇 가지의 질문들은 그냥 오히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침묵하게 만들게 돼요. 그렇겠죠. 대답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될까 좀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문법은 make 목적어 형용사고요. silent.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asking questions에 대한 좋지 않은 것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리면 되겠네요. It's better 바로 나왔죠. 흐름은 뒤바뀐다. 문장삽이 한 번 더. 차라리 이게 더 좋잖아. 뭐 하는 게 그냥 간단히 to reflect 해주는 게 더 좋잖아. 여기서는 나타내다라고 돼 있네요. reflect가 반영하다,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어. 그냥 보여주다도 괜찮겠죠. 말이 좀 어려우면은 더 좋겠네. 그냥 간단히 너가 관찰한 것을 보여주면 되겠네. 너가 무엇을 보였는지를 너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전달해주면 되겠네. 즉 관찰 공유인가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뭐처럼 보이냐면 seem 뒤에 부사 잠깐 안녕. 약간 seem 뒤에 형용사 여기 있구나. 너 오늘 약간 피곤해 보이네?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고. 왜 피곤해? 왜 피곤해? 뭐 학원 갔다 와서 야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해. 그게 무슨 피곤한 거야? 일도 이렇게 되니까.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이렇게만 말해 주시래요. 또는 나 방금 봤는데 무엇을 목적어 대 you found 한 걸 봤어. 오, 요건 가져가자. 싱글이다. 내가 방금 봤는데 너가 살짝 싱글였던 거 내가 봤어. When I mentioned the restaurant인가요? 계속 나오네요. 뭐 했을 때 내가 언급했을 때 mention, 언급하다 말하다 그 피아노 대회에 대해서 내가 방금 언급을 했을 때 살짝 인상이 변하는 거 봤는데 말이야. 그쵸? 그럼 이건 그냥 공유만 하는 거죠. 내가 그런 걸 봤는데, 지켜봤는데 라고 그냥 말하기만 해보세요. 그리고 동사 병렬인가요? 그리고 그냥 기다려줘. wait 뒤에 for 자동사. 한 단어로 바꿀까? 타동사로 바꿔 타동사? await. 이거는 타동사. 그때는 for가 붙이면 안 되겠죠. 그냥 그리고 나서 뭐만 기다려? 자녀의 반응만 기다려봐 하면서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빨리 얘기해. 왜 화났어? 혹시 이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멋지게 얘기해보세요. 엄마 오늘 25년 3월 32번 지금 뭔 줄 알아? 모른다고? 참, 분석해. 뭐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네. 결국 이게 전달하는 게 뭔지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시는 혹은 여러분의 친구가 우는 것을 보신다면 왜 울어? 이러지 말고 그래 많이 슬펐구나.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대답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32번 지문이 끝나요. 어떻게? 33번 더 갈까요? 가고 싶지만 여기까지 오늘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운이 굉장히 좋았네요. 원래는 33번까지 가도 되는데 10분 복습 돌리고 이제 쪽지 시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달할 것도 조금 있으니까요. 오늘 32번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